로마 제국은 북쪽 땅을 제압하고 제국의 영광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바루스 장군은 그 야망을 실현할 열쇠로서 라인강을 넘어 게르만 부족들을 굴복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라인강은 로마와 게르만 사이의 최전선이자 제국 확장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이제 군단병들은 강을 건너 미지의 숲으로 진군하며 로마의 깃발을 더 먼 곳까지 꽂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게르만 부족은 순순히 정복당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군에서 경험을 쌓은 아르미니우스가 숲 너머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이는 곧 로마의 오만과 게르만의 결의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팽창과 부족의 자유가 충돌하는 이 지점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라인강과 숲 사이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로마군 장교 신분을 이용해 다루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게르만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고 그를 믿는 로마군은 아직 이 배신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게르만 전사들과 비밀리에 모여 로마에 맞설 때가 왔다고 외쳤습니다. 부족들의 자존심과 분노는 빠르게 하나로 뭉쳤고 아르미니우스는 그들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로마군의 이동 경로와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과 습지를 이용해 대규모 매복전을 계획했고 이는 로마군에게 치명적 함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때 로마군의 충실한 장교였던 아르미니우스가 이제는 게르만의 해방자로 거듭났습니다. 로마와 게르만 둘 중 어느 쪽도 이 배신이 불러올 후폭풍을 완전히 예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루스와 그의 군단은 게르만 부족이 잠잠해졌다는 아르미니우스의 말을 믿고 깊은 숲으로 전진했습니다. 이 빼곡한 숲이 로마군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 아직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군단병들은 으스스한 숲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행진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만이 그들의 길을 밝혔고 발걸음마다 들리는 낯선 소리에 병사들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반대편 숲속 언덕 위에서는 아르미니우스가 로마군의 행렬을 주시하며 무언의 신호로 게르만 전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림자처럼 숨어있는 이들의 마음엔 로마에 대한 복수심과 자유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로마 군단이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들의 빨간 깃발조차 안개에 가려져 사라져 갔습니다. 머지않아 이곳에서 벌어질 충돌은 로마의 자존심을 뒤흔들 사건이 될 것입니다. 게르만 전사들이 어둠 속에서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 예리한 비명과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울창한 숲이 만든 혼돈이 로마군을 단숨에 덮쳤습니다. 숲이라는 지형은 로마의 전술적 우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정돈된 대열이 아니라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병사들은 당황했고 병기와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숲천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루스는 군단장을 잃지 않고 병사들에게 방진을 재정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처에 숨어있던 게르만 전사들의 기습 공격은 끊임없이 밀려들었고 로마군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 깃발마저 부서진 채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패배가 아니라 제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힌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테우토브루크 숲은 로마 제국의 치욕적 패배를 상징하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자부심 높던 군단병들의 시신과 망가진 독수리 깃발은 제국이 결코 무적이 아님을 웅변했습니다. 소수의 생존자들만이 간신히 숲을 벗어나 라인강 너머 제국으로 돌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허망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라인강은 결국 제국과 게르만을 나누는 자연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로마군은 뼈아픈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북쪽 확장 정책은 급제동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이 숲에서 남겨진 해맥과 방패들은 세월이 흘러도 로마의 상처와 게르만의 승리를 상기시키는 역사적 증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마는 나인강을 따라 견고한 요새를 세우며 게르만으로의 진출 대신 국경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제국의 영광 대신 안정을 택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라인강이라는 자연 장벽을 통해 로마는 북쪽 위협을 통제하고자 했지만 이 강은 동시에 제국이 넘지 못한 극한으로도 인식됐습니다. 뼈아픈 패배 이후 로마군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장수들은 게르만은 쉽게 굴복할 적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되새기며 북쪽 국경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라인강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경계이자 북방 정책의 상징적 현장이었습니다. 숲 너머의 세계가 제국에 편입되지 못한 건 이때의 패배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로마에서 훈련받은 군사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땅을 지켜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독립을 지키고자 한 그의 투쟁은 게르만 부족들에게 자유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독일 지역 곳곳에 세워진 아르미니우스 기념비는 이 전투가 단순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민족적 자부심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조차 아르미니우스의 승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마를 굴복시킨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로 역사책에 뚜렷이 기록되었습니다. 테오토브루크 숲에서의 충돌은 로마 제국과 게르만 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기억은 서로 다른 길을 열었지만 역사는 이 순간을 영원히 새겨두었습니다. 오늘날 테오토브루크 숲 전초는 지형과 기만, 그리고 리더십이 군사적 승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연구됩니다. 작은 숲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멈춰 세울 수 있었는지 현대인들도 그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현장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테오토브루크 숲 전투가 잘 보여줍니다. 조직이나 국가 운영에서도 때로 작은 실수와 오만이 큰 파국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이 전투는 말해줍니다. 결국 로마의 패배와 아르미니우스의 승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준비와 결단이 뒤따른다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사에 각인시켰습니다. 테오토브루크 숲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